사람들은 맑은 날씨보다 흐린 날씨나 비가 오는 날씨를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의 연구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저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난한 지역,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저기압의 지표에서는 공기가 수렴하지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상승 기류로 올라가는 공기 덩어리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는 팽창하게 되죠. 팽창을 한다라는 것은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감소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구름이나 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연력학 1법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구름이나 비가 만들어진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압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지요. 자, 밀도가 주변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고 그래서 우리는 가볍다라고 얘기들도 합니다. 찬 공기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무겁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공기덩어리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 또는 해수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이것은 실제 무게가 아니라 그 밀도에 대한 비교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는 물체는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전향력이라는 친구도 이번 단원에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원리가 아니라 북반구에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점을 말이지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종족끼리,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무언가, 이것들이 만나게 되면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가리켜 전선이라고 하죠. 공기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전쟁,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죠. 전선면이 지면과 맞닿는 지점이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 등의 이벤트, 바로 공기덩어리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비가 온다라고 치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지표면에 찬 공기가 있는 구역이라는 점, 이 점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물컵에 따뜻한 물을 담게 되면 그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찬 물을 담아두게 되면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물방울, 그러니까 구름이나 비 같은 것은 지표면에 찬 공기가 있는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물리적 성질, 그러니까 온도, 습도, 밀도 등이 서로 다른 두 공기덩어리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 교선을 가리켜 전선이라고 하죠. 전선을 경계로 서로 다른 공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 기압, 이슬점온도, 풍향 등 기후 요소들이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선 부근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체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 이것에 따른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고기압, 기단이 확장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고기압은 기압 마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마루와 마루 사이에 골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기압이 낮은 지역, 기압골이 생기게 되죠. 이 기압골을 중심으로 해서 정체전선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체전선이라는 것은 전선을 경계로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의 세력이 비슷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대표적으로 초여름에 생기는 장마전선이 바로 이 정체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니라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나 만들어내는 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호를 봤을 때 동그라미와 뾰족한 것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생기는 지역은 지면에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쪽에 찬 공기가 있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확장하여 정체전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기거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정체전선의 북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는 항상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데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움직이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북반구의 경우 내가 이쪽으로 북쪽으로 똑바로 무언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휘어져서 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정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휘어져서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 치우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2학년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남반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만약 남반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왼쪽 직각 방향이고 이것은 수능 대비 문제 등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면 불연속적인 경계면이 생깁니다. 이러한 공기덩이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교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두 공기덩이의 세력이 비슷하면 전선과 전선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생성되는 장마전선은 대표적인 정체전선입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공기덩이의 움직임도 멈춰있지 않으므로 정체전선상에서는 소용돌이와 파동이 발생합니다. 전향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세력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와는 다른 내용이라서 한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향력에 의해서 저기압 중심의 남동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자면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온난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로 찬 공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왼쪽 부근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동쪽에 온난전선, 남서쪽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여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전선은 앞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기 상황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흔히 동쪽을 앞, 서쪽을 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전선의 앞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넓은 지역에 얍실한 구름들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리게 되지요. 밀도가 작은 공기가 밀도가 큰 공기를 밀어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전선의 앞 동쪽에는 남동풍이 불고 있으며 온난 전선이 통과하면 이 지역은 남서풍으로 풍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이 지역의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내려가게 됩니다. 즉 저기압의 중심이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 나와 있는 그림이 온난 전선입니다. 밀도가 적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단열 팽창이 서서히 이렇게 요 구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층온형 구름을 만들게 되고 비가 내리는 영역도 층온형 구름의 낮은 영역 넓은 지역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비가 내린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온난 전선은 일기도상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며 둥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일기 상황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저기압이 여기에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전선의 위치도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관측소, A라고 해봅시다. A에서 온난 전선이 통과했다가 나중에 한랭 전선이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저기압 중심 방향으로 불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남동쪽에서 불기 때문에 남동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만약에 온난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 B 지점이 바로 통과한 이후에 관측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바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게 되겠죠.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 때 만들어지는 전선입니다. 즉 밀도가 큰 공기가 아래로 들어가면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를 부력으로 밀어 올리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지요. 자, 부력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한 공간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밀도가 큰 공기가 작은 공기를 밀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자, 그리고 전선이 통과하기 전 동쪽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북서풍으로 풍향이 변화합니다. 자, 북풍이 불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기압은 상승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한랭 전선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듭니다. 그럼 따뜻한 공기는 부력에 의해서 좁은 지역에 이렇게 저군형 구름을 만들게 되고 역시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지요. 한랭 전선은 지도상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뾰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지는 흑백이다 보니까 둥그런 형태가 온난 전선, 그리고 뾰족한 형태가 한랭 전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랭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관측소를 B, 통과하고 난 후 관측소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이 이렇게 불겠죠? 그러다가 통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북서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남서에서 북서로 풍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저기압의 위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관측소는 저기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압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특징, 그리고 어디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지, 풍향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회전에 의한 가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북반구는 움직이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를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동쪽으로,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공기는 서쪽으로 휘어집니다. 저기압의 중심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위로 올라가는 형태, 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파고드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을 온난 전선,
찬 공기가 파고들어 만들어진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전선과 함께 온대 저기압이 생성됩니다. 온대 저기압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번 주제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표가 있지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 이것을 보시고 문제로 적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풍향입니다. 온난 전선은 남동에서 남서로, 한랭 전선은 남서에서 북서로 변한다. 즉 어느 관측소가 전선이 두 개가 땅땅 통과함에 따라 풍향은 남동에서 남서로 그리고 북서로 바뀌게 된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는 온난 전선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사이 따뜻한 공기가 있던 영역, 온난역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지요. 마침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게 되면 두 전선이 겹쳐집니다. 바로 이렇게 겹쳐진 전선을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 전선은 일기도상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세모가 모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폐색 전선입니다. 자, 만약 세모가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었다,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체전선입니다. 아무튼 폐색전선에서는 전선의 앞뒤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이때 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하지요. 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중심기압이 가장 낮을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번입니다.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한랭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밀고 가는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두 전선 사이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인 온난역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마침내 두 전선이 만나고 전선이 저기압 중심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이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러한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이 나타날 때 저기압은 가장 강하며 이는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압의 일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다른 고기압. 자, 고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이 고기압들이 확장되면서 그 사이에 기압골을 만들게 되는데 기압골을 따라 정체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공기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기압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의 남동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남서쪽에는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드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의 남동쪽에 온난 전선, 그리고 남서쪽에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며 이때 온대 저기압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 덩어리의 넓이, 면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마침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게 되면 자, 저기압은 폐색 전선을 만들어내게 되며 이렇게 가운데가 말린 형태로 나타납니다. 폐색 전선의 전후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며 이때 저기압의 세력은 가장 강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점점점 차가운 공기가 지면 쪽으로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큰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요. 자, 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류나 기타 운동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온대의 저기압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온대 저기압이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전선은 온대 저기압의 초기에
그리고 폐색 전선은 온대 저기압의 말기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정체 전선이죠. 그 다음에 공기덩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의 남동쪽에 온난, 남서쪽에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온대 저기압은 발달합니다. 폐색 전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운데 있던 따뜻한 공기, 온난역의 면적은 줄어들고 마침내 폐색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폐색 전선이 점점 나타날수록 저기압 중심의 세력은 강해집니다. 즉 중심 기압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찬 공기가 아래쪽,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가 돼서 온대 저기압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여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기압의 일생과 전선, 그리고 특히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에서 나타나는 전후에 나타나는 특징과 구름의 형태, 풍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을 북쪽, 오른쪽을 남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북반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차가운 고기압, 그리고 그 남쪽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확장하면서 초기에 정체 전선을 만들게 되지요. 자, 그러면 그 공기 덩어리를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무게 중심은 자, 이렇게 찬 공기 쪽에 위치할 겁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의 높이에서 가운데 부분 이쪽에 위치하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들이 섞이면서 전선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찬 공기가 아래쪽에 위치하므로 안정합니다. 그러면 무게의 중심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최초로 비교해 봤을 때와 최초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자, 무게 중심 위치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왔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기압이 끝나면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내려왔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겠죠. 즉 온대 저기압은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운동 에너지로 치환하면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그 에너지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의 일생입니다. 정체 전선상에서 파동이 발생한다. 전선이 분리되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발달하여 온대 저기압을 생성한다. 이때 편서풍을 타고 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과 합쳐지며 폐색 전선을 형성한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기층이 분리되면서 저기압은 소멸한다. 까지가 온대 저기압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두 공기가 섞일 때 무게중심이 하강하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폐색 전선 상태에서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합니다.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기층은 안정한 상태가 되며 저기압은 소멸합니다. 정체 전선에서 시작할 때 무게중심보다 저기압이 소멸할 때의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공기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임의의 관측소를 주고 이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 임의의 관측소 여기 A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A가 있으니까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기억. 자, 이 지역은 현재 온난 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권층운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층운, 난층운, 층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서서히 내릴 것입니다. 자, 이때 내리는 비는 잔잔하게 오랫동안 내리겠죠. 그리고 그때 바람의 부는 방향은 남동풍일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온난전선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씨는 흐리거나 맑은 날씨가 잠깐 나타나지요.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압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가장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한랭전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했을 때 여러 변화들을 겪게 되지요. 자, 일단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이때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며 비는 소나기 형태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이 지역의 기온은 내려갑니다. 바로 북서풍이 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기압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같은 지역에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날씨, 구름의 변화, 풍향, 온도 변화, 기압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이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 통과한 후에 여기는 그 사이 온난역에 있을 때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시기 때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특징, 자, 화면을 멈춰두고 표로 쭉 읽어보면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일기도와 실제 구름 사진들을 비교해 놓은 결과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압의 중심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랭전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 사이의 공간, 온난역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온난역의 면적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좁아졌죠? 바로 이것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관측소에서는 전선의 통과 여부에 따라 풍향과 날씨 변화가 달라집니다. 북반구에서 전선이 통과한다는 것은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온난전선이 다가오므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며 이때 풍향은 남동풍입니다.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지표에 따뜻한 공기가 있으므로 기온은 상승하며 풍향은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저기압 중심이 접근하므로 기압은 낮아질 것입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풍향은 북서풍으로 바뀌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며 지표에 찬 공기가 오므로 기온은 하강합니다. 저기압 중심이 멀어지므로 기압은 상승합니다.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여러 기상 요소의 변화를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처음 나왔던 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소보다 북쪽에 있다. 이것은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이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이런 것은 내신 준비를 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C 지역에 관측소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의 날씨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칸은 어느 날 우리나라를 통과한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날 관측소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0시, 12시, 24시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을 봤더니 동풍에서 남풍, 서풍, 북풍으로 옮겨지고 있죠.
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은 저기압 중심의 남쪽, 그러니까 저기압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B에서 관측한 결과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온대 저기압의 이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자, 니은. 나는 A가 아니라 B에서 관측한 결과입니다. 디귿. 나를 관측한 지역에서는 이날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자, 12시 이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풍향은 남서풍입니다. 남서풍이라는 것은 자, 여기, 그러니까 두 전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자, 온난전선의 전면 동쪽의 넓은 영역에서, 그리고 한랭전선의 후면의 좁은 영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더군다나 소나기는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이 아니라 18시 부근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 그림은 어느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기역 니은과 지표면의 지점 A, B, C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지표 부근의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자, A는 찬 공기가 있는 영역입니다. B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영역입니다. C는 찬 공기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A, B, C를 비교해 봤을 때 B 지역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C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C는 온난전선의 전면이죠. 그래서 이슬비가 내립니다. 디귿.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억보다 니은이 빠르다. 자, 기억은 한랭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림은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 중 전선의 파동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러한 파동은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열대 해상에서도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폐색 전선이 발달해 있다. 폐색 전선은 동그라미 세모가 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위와 아래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선은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다. A 쪽이 찬 공기, B 쪽이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만약 하나 더 물어본다면 B는 A 지역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어느 날 9시와 15시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는 이날 9시와 15시의 레이더 영상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압의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에서 가 순으로 시간이 이동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달을 보겠습니다. 강수량을 봤더니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강수가 내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부산 지역이 지금 온난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 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랭전선의 뒷부분이죠. 그럼 이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의 에코를 봤더니 이 지역 소나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는 가와 관련된 그 일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부산의 상공에는 한랭 전선면이 있다. 자, 보시는 대로입니다. 전선면이라는 것은 찬 공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을 봤을 때 찬 공기는 온난 전선의 동쪽, 그리고 한랭 전선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선면이 위치합니다. 즉, 구름이 생기는 위치와 거의 유사하지요. 니은. 나는 가보다 나중에 작성된 일기도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다는 15시의 레이더 영상이다. 가의 레이더 영상이죠. 자, 9시와 15시라고 했으니까 15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대저기압, 태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대저기압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